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김정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욜로 버전 3, 즉 욜로의 세 번째 버전을 다룬 논문입니다. 욜로는 일정한 계보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욜로는 버전을 높여가며 발전해 왔습니다. 욜로가 처음 제안될 때 중점을 둔 철학과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욜로 모델이 갖고자 하는 방향성을 간단하게 짚고 그리고 욜로 버전 3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전 버전과 이 버전 3이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욜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욜로라는 모델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개괄적으로 Object Detection이라는 과제에 대해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Object Detection은 어떤 것인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말 그대로 이미지 속의 오브젝트, 물체의 위치를 예측하고 그 물체가 무엇인지까지 분류해내는 이 두 가지 태스크를 함께 수행하는 과제입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하는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것은 바로 원 스테이지 디텍터와 투 스테이지 디텍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그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 스테이지 디텍터를 살펴보겠습니다. 투 스테이지 디텍터는 객체 탐지까지의 과정을 두 개의 단계로 나눠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모델마다 각기 구체적으로는 다르겠지만 크게 일반화해서 나눠보자면 첫째, 물체의 영역을 예측하는 부분, 그리고 둘째로 그 영역 속 물체의 레이블을 예측하는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피겨의 표현을 통해 살펴보자면 왼쪽부터 차례로 먼저 인풋 이미지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가 존재할 만한 영역을 제한하는 리전 프로포저를 담당하는 네트워크를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해당 영역 속에서 피처 맵과 정보들을 얻어내는 피처 익스트랙터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피처 익스트랙터는 주로 컨볼루션 레이어를 토대로 만들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낸 리전과 피처 정보들을 토대로 덴스 레이어를 거쳐가면서 정확한 오브젝트의 위치와 오브젝트의 레이블을 예측해내도록 구성이 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디텍션 성능은 높지만 반대로 인퍼런스 속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원 스테이지 디텍터는 앞서 본 투 스테이지 디텍터의 두 가지의 과정을 단일 과정으로 압축시킨 그런 구조를 갖는 디텍터입니다. 오늘 다룰 욜로 모델들은 모두 원 스테이지 디텍터에 해당합니다. 원 스테이지 디텍터는 주어진 인풋 이미지에서 먼저 피처 맵 정보를 피처 익스트랙터를 통해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덴스 레이어를 통해서 오브젝트의 바운딩 박스와 레이블을 예측하도록 합니다. 앞에서 본 투 스테이지 디텍터의 구조에서 얼핏 보면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만 쏙 빠진 구조입니다. 하지만 리전 프로포절이 빠진 대신 원 스테이지 디텍터는 마지막 덴스 레이어에서의 연산이 우리가 얻어낸 피처 맵의 셀 단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3 by 13의 피처 맵을 얻어냈다면 13 by 13인 169개의 셀을 대상으로 연산을 하는 것입니다. 피처 맵의 사이즈, 개수에 따라 상대적으로 연산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투 스테이지에선 네트워크를 통해 오브젝트의 바운딩 박스 예측 후보들을 여러 개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스테이지는 그런 과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셀별로, 피처맵의 각 그리드별 셀별로 강제로 5개 혹은 9개 등 숫자를 정해 후보가 되는 바운딩 박스들을 미리 정해놓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처럼 미리 정해지는 그런 박스를 앵커 박스라고도 명명하기도 합니다. 투 스테이지에 비해 원 스테이지가 상대적으로 성능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아지는 데에 하나의 이유로 작용하기도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원 스테이지 디텍터가 상대적으로 투 스테이지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디텍션 성능은 낮은 것으로 인식이 되곤 합니다. 욜로는 컴퓨터 비전, 그 중에서도 오브젝트 디텍션을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보다 익숙하게 접해 오신 모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익히 그 명성을 들어보셨을 법한 유명한 모델입니다. 욜로는 앞에서 살펴본 방법론 중에서 원스테이지 모델에 해당합니다. 보이시는 그림은 욜로가 속한 원스테이지 디텍터의 대표적인 모델들을 중심으로 연대기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중간중간 욜로가 보이는데 이처럼 원스테이지 디텍터의 욜로는 계속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욜로는 2015년도에 최초로 제안된 이후 1년 뒤 욜로 9000이라는 이름으로 버전 2가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18년에 오늘 말씀드릴 욜로 버전 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2년 후인 2020년에는 욜로 버전 4가 나왔습니다. 이렇듯 욜로는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반복해서 일종의 개량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그 발전 흐름의 연장선에서 버전 3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실 욜로는 정확함을 강점으로 갖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MAP, 즉 정확한 디텍션의 소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이시는 글은 욜로의 저자 조셉 레드몬이 본인의 연구 논문 모음집인 Practical Computer Vision에서 언급한 내용을 발췌해온 것입니다. 언급의 내용처럼 욜로는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로보틱스, 자율주행, 비디오 처리 등 실제 세계의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른 처리 속도가 필요하고 프랙티컬 솔루션을 고민을 하기 위해서 속도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욜로는 최고의 성능이라기보다는 좋은 성능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론을 고민한 데서 나온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속도가 조금 느린 투스테이지 구조를 벗어나 원스테이지 구조를 활용해서 이런 속도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 덕에 욜로는 프랙티컬한 적용에 매우 효과적인 대표적인 원스테이지 디텍터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모델인 V1은 원스테이지로서 추론 속도를 높인 욜로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접근을 담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 모델인 V2는 기존 모델로서 비교 대상인 SSD보다 속도를 더 높인 역시나 속도에 강점을 둔 그런 모델입니다. 세 번째 모델인 V3는 속도는 V2와 유사하지만 성능을 기존보다 높게 가져간 모델입니다. 더욱이 다양한 스케일의 오브젝트를 탐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서 기존의 약점이던 작은 오브젝트에 대해서도 탐지 성능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욜로는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목표 아래 그때그때의 소타 구조 그리고 이전의 약점을 보완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욜로라는 모델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욜로 버전 3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욜로 버전 3의 페이퍼는 일종의 테크 리포트처럼 작성했다고 저자도 이야기할 정도로 논문에선 이전 버전 대비 업데이트된 부분들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도 마찬가지로 본 논문의 흐름에 맞춰 업데이트된 부분들을 살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욜로는 오브젝트의 위치와 쉐이프를 감싸는 바운딩 박스라는 것을 예측하는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욜로는 앵커 박스라는 고정된 박스를 미리 설정하고 이를 예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사전에 설정한 앵커 박스를 토대로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는 과정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그리드 피겨 상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선과 B가 최종적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바운딩 박스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네모가 사전에 설정된 앵커 박스를 의미합니다. 즉, 검은 점선의 앵커 박스를 움직이고 가로세로를 조절해서 최종적으로 파란색의 바운딩 박스를 예측값으로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델은 기본적으로 직접 파란색인 B를 예측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보이시는 B를 도출하는 식의 우항에 있는 TX, TY, TW, TH를 예측하도록 합니다. 일단 먼저 바운딩 박스의 x, y 좌표인 bx, by를 보시면 모델의 아웃풋인 tx, ty의 시그모이드를 취하고 거기에 cx와 cy를 각각 더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시그모이드 함수 값은 항상 0과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시그모이드를 취한 이유는 범위 제한이 없는 회귀 예측 값인 tx, ty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x, y 예측값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해 줌으로써 B박스, 즉 바운딩 박스의 중심 좌표가 1의 크기를 갖는 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옵셋으로서 CX, CY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B박스의 중심 좌표를 예측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파란 예측 B박스의 중심의 파란 포인트를 찾아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중심 좌표를 찾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이번엔 이를 중심으로 하는 가로, 세로 길이를 찾아줘야 합니다. 그러면 B박스 예측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는 모델의 아웃풋인 타겟 WH, 즉 TW, TH를 미리 정한 앵커 박스의 가로, 세로 값에 지수승을 해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욜로 버전 3 페이퍼에는 로스에 대한 언급이 별도로는 없습니다. 따라서 욜로 버전 1의 로스를 토대로 욜로의 로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욜로의 로스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째로는 바운딩 박스의 x, y, width, height 네 가지 값에 관한 로스입니다. 바운딩 박스를 줄인 B박스 리그레션 로스라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둘째로는 오브젝트 컨피던스 로스입니다. 예측한 B박스가 실제 오브젝트일 확률에 대한 로스를 담고 있습니다. 셋째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입니다. 예측 클래시피케이션 확률 값들을 그리드 셀별로 돌아가면서 모두 로스를 계산해주는 부분입니다. B박스 리그레션 로스는 예측한 B박스와 그라운드 트루스 B박스의 좌표값 간 오차 제곱을 기반으로 합니다. 욜로 로스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인디케이터 펑션입니다. 로스를 모든 그리드 셀, B박스에 대해 연산하지 않고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셀 또는 B박스에 대해서만 로스를 연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로스 연산과 업데이트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가로, 세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오차 제곱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제곱근이 취해져 있는데요. 이는 만약에 오브젝트의 크기가 절대적인 크기가 큰 경우에 절대적인 오류값 또한 커짐으로써 발생하는 왜곡을 막기 위함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로스에 람다라는 가중치를 두어서 스케일링을 진행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케일링은 기본적으로 다른 두 개의 로스 텀들과 로스 값의 일종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한 밸런싱 파라미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컨피던스 로스는 예측한 오브젝트에 대한 로스를 담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컨피던스 스코어 CI는 모델에서 구한 오브젝트의 확률 값과 IO를 곱해 얻게 됩니다. 로스는 이 스코어를 토대로 그라운드 트루스 값인 1과의 오차 제곱을 구해 로스를 계산하도록 합니다. 이때 주의할 만한 점은 오브젝트가 없어야 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B박스의 컨피던스 로스를 구해 포함시킨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람다라는 가중치로 보통 0.5 정도를 곱해 가중을 해줍니다. 오브젝트 객체가 탐지되지 않은 영역에 대한 로스를 0.5로 곱해 낮춰주는 이유는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B박스는 오브젝트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배경에 대해서도 가중을 똑같이 1로 주게 된다면 모델은 배경 학습에 더 집중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는 말 그대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얻은 클래스별 확률 값에 대한 오차 제곱으로 구해주게 됩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해선 해당 오브젝트가 위치하는 지역을 바운딩 박스로서 예측해내는 게 우선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욜로가 어떻게 수행해 나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욜로는 이 바운딩 박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예측해내기 위해서 앵커 박스라는 프라이어 박스로 먼저 설정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예측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측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앵커 박스라는 것을 두고 이걸 기준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13 x 13 사이즈의 피처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셀에 대해서 B박스를 예측하는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그럼 가장 먼저 가운데 셀을 중심으로 다양한 크기의 빨간색과 같은 앵커 박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현재 그림에서는 5개의 앵커 박스가 표시되어 있지만 버전 3에서는 총 9개의 앵커 박스를 상정하게 됩니다. 3개의 스케일의 피처맵에 대해서 각각 3개씩 앵커 박스를 가져가기 때문에 9개의 앵커 박스가 상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앵커 박스를 사전에 어떤 크기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데이터셋의 그라운드 트루스 오브젝트의 가로, 세로 사이즈를 기준으로 K-민즈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해줍니다. 여기서 클러스터링 개수는 저희가 갖고자 하는 앵커 박스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오른쪽 피겨의 욜로 버전 2에서는 오른쪽 피겨는 욜로 버전 2에서의 코코 데이터셋 대상으로 진행한 클러스터링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진행한 후에 그 결과의 대표값들을 하나씩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대표값을 앵커 박스의 가로, 세로 값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브젝트에 대해 보다 안정적으로 앵커 박스를 사전 설정하고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왼쪽처럼 13 x 13의 피처맵이 있다고 할 때 가운데 셀을 중심으로 바운딩 박스를 예측한다 라고 하면 그림처럼 빨간색 앵커 박스가 다양한 크기로 설정이 되고 학습을 통해 이 빨간색의 앵커 박스의 가로 세로 및 x, y 좌표를 변경해가며 최종 바운딩 박스를 예측해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예시는 5개의 클러스터링, 앵커 박스 사이즈를 보여주지만 이건 버전 2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버전 3에서는 총 9개의 앵커박스 사이즈, 클러스터를 갖도록 클러스터링을 진행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욜로 버전 3은 멀티 레이블의 이미지에 대한 예측 성능을 높이기 위해 클래스 프리딕션 과정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멀티 클래스라 함은 한 이미지를 놓고 person이라고도 또는 woman이라고도 읽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저자는 오픈 이미지 데이터셋에서 이러한 멀티 클래스 오브젝트가 많은데 소프트맥스를 통해 단 하나의 클래스만을 찾도록 하니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자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찾도록 하는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가 아닌 각 클래스가 맞는지 아닌지를 찾도록 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바꿔서 접근을 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맥스 대신 로지스틱 함수를 적용하고 로스도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백본으로서 피처 익스트랙터를 새롭게 정의를 했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버전 2에서 사용이 된 다크넷 19를 개량해 레이어를 더 쌓아준 다크넷 53이라는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다크넷 19에다가 레지넷의 아이디어를 차용해 레이어를 더욱 많이 쌓은 것이 바로 다크넷 53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틀렉 구조를 도입해서 연산량을 줄이는 한편 그레디언트 베니싱을 줄이기 위해서 레지듀얼 커넥션 또한 도입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입한 다크넷 53은 버전 2의 다크넷 19보다도 분류 성능이 좋으면서 기존의 레지넷 101, 152와 같은 소타 모델보다 훨씬 효율적인 연산량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욜로 버전 3의 모델 구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피겨는 우하단에 있는 어떠한 블로그 글에서 참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피겨 자체는 코코 밸리데이션 셋 데이터의 608 x 608이라는 이미지 인풋 쉐이프를 갖는 그림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델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최초의 인풋 이미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피처 익스트랙터인 다크넷 53에 통과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피처 정보가 얻어지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다운샘플링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운샘플링이 진행이 되다가 최초로 19x19의 피처맵 스케일에서 디텍션을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업샘플링을 진행해서 2배로 사이즈업을 해준 다음에 다시 디텍션을 진행을 해주고 또 요거를 업샘플링을 해서 디텍션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결국에는 디텍션은 3개 스케일의 피처 맵에 대해서 각기 수행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멀티 스케일의 오브젝트에 대한 디텍션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텍션 하는 부분의 피처 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텍션이 이루어지는 피처 맵의 쉐이프는 기본적으로 보이시는 것과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피처 맵의 가로, 세로를 갖고 뎁스를 굉장히 길게 갖습니다. 뎁스, 즉 채널의 수는 기본적으로 바운딩 박스의 x, y, 가로, 세로의 길이값 총 4개에다가 오브젝트니스 코어라는 것을 추가해서 총 5개를 기본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클래스 코어를 각 클래스별로 뽑아내기 때문에 각 클래스 수만큼을 또 채널 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바운딩 박스 개수만큼 채널 와이즈로 컨캣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클래스 수가 20개인 파스칼 VOC에 대해서는 25개의 채널에다가 바운딩 박스 수인 3만큼을 곱한 총 75개의 채널 수를 갖게 됩니다. 코코 데이터셋은 클래스 수가 80이기 때문에 85 곱하기 3만큼의 채널 수를 갖는 피처 맵이 생성이 되고 이러한 피처 맵이 총 3개의 스케일에 대해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욜로의 성능 실험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먼저 정확도에 대한 성능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SSD 계열인 DSSD와 성능을 비교를 해보면 AP 스코어는 비슷하지만 실제로 속도는 3배 정도 더 빨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제 레티나넷 모델 등에 비해서는 낮은 정확도를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연산 효율과 속도 면에서 높은 성능을 강조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AP 스몰 오브젝트, 즉 APS, 스몰 오브젝트에 대한 정확도 성능입니다. 보시면은 욜로 버전 2보다 3배가량 굉장히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티나넷을 제외한 다른 모델에 대해서도 AP 성능이 대부분 높거나 상단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욜로의 가장 장점인 속도에 대한 성능을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이제 X축이 인퍼런스 타임,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IOU가 0.5 기준으로 했을 때의 average precision을 보시면 비록 소타는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상단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롤로가 더욱이 가장 특이할 만한 점은 인퍼런스 타임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욜로가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전 버전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욜로 자체가 워낙 유명한 모델이고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 모델이다 보니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DSB 연구실에서도 욜로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영상들이 덜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전 버전의 자세한 모델 설명을 알고 싶으시다면 버전 1과 2에 대한 설명 영상을 링크로 영상 설명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서 보다 자세한 이전 버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장표에서는 버전 1부터 3까지의 간략한 비교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철학과 방향은 비슷하지만 그 시기의 새로운 접근 방법 등을 접목하고 약점을 보완하면서 발전을 해왔는데요. 욜로 버전 3을 다시 한번 서머라이즈 해보자면 멀티스케일의 피처맵에 대해서 디텍션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스케일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디텍션 성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백본의 레이어 수를 높임으로써 더욱 피처맵 정보를 정교하게 가져갈 수 있었고 멀티레이블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성능도 소프트맥스에서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면서 더욱 높일 수 있었다 라는 정도로 특이점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전 버전과의 전체적인 차이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차이는 바로 피처 익스트랙터입니다. 주로 컨볼루션 연산 레이어를 통해 이미지의 피처를 추출해내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버전 1은 VGGNet과 인셉션 모드를 활용해서 피처를 뽑아내는 네트워크를 디자인했습니다. 버전 2는 백본으로서 다크넷 19라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 다크넷 19는 버틀넥 구간을 활용해서 동일한 레이어 수를 갖는 VGG9보다도 더 적은 연산량으로 더 깊은 레벨의 피처맵을 제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전 3에서는 이를 더욱더 쌓은 다크넷 53이라는 그런 백본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당 앵커 박스 수도 달라졌습니다. 버전 3은 최종적으로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3개의 스케일의 피처맵을 얻고 그 각각의 스케일의 피처맵에 대해서 또 3개의 앵커 박스를 가져가기 때문에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 총 9개의 앵커 박스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는 이전 버전 대비 더 많은 앵커 박스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아웃풋 피처맵 사이즈도 더 다양하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버전 3이 3개 정도를 더 가져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양한 사이즈 아웃풋 피처맵을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해서 더욱더 잘 활용하는 그런 모델 스트럭처를 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이전 버전보다 더 높은 성능과 좋은 속도를 갖는 버전 3이라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